올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몽양 여운형 선생은 기념관도 지어지고 해마다 그를 기리는 행사도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몽양 선생을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몽양 여운형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몽양 기념관의 윤경로 관장을 만나봅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곳 몽양 기념관을 처음 맡게 되신 지 지금 얼마나 지나신 거죠? 제가 지난해 6월 17일 날 날짜로 이제 이 기념관 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7개월 되셨고. 예. 외부에서 볼 때 이 몽양 기념관에 대해서 보면 탄생도 좀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었고 운영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의 몽양 기념관은 어디까지 와 있다라고 보세요? 예, 몽양 기념관이 그 정식으로 이렇게 문을 연 게 2011년이니까 이제 해서는 이제 10년이 돼 갑니다. 이제 만 9년이 됐는데 9년의 세월이 길다면 길지만은 사실 뭐 긴 역사에 비하면 짧은 기간인데. 온체 몽양 선생에 대한 평가나 일반 국민들이나 특히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여러 평가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그 몽양에 좀 걸맞는 그런 평가를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고 조금 더 이제 기념관이 좀 더 대중화되고 이것을 찾는 분들이 더 늘고 그러면은 몽양에 대한 이제 그 역사적인 평가도 또 인식도 많이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이곳을 맡게 되시기 직전에 약 한 2년 정도가 기념사업회 쪽에서 이곳을 관리를 못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복귀를 하면서 주민들이나 이곳 기념관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기념관 운영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몽양 기념관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 재정적인 받침이 이제 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군의 절대적인 그런 재정적인 후원과 지원이 요구되죠. 네. 그러나 이제 몽양 개인의 그 역사적인 평가는 이게 양평이라고 하는 한 군의 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그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또 해방 공간에서의 그런 그 좌우가 그렇게 혼란스러웠을 때 좌우를 어떻게 통합하려고 했고 또 남북이 이렇게 그 갈라져 있을 때 그거를 그때 참 통일해 보려고 하셨던 이제 그런 면에서 이분은 사실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몽양 선생은 그분이 태어난 것이 양평의 신혼이지만은 이분을 한 군에 이렇게 묶어놓기에는 너무나 큰 분이다. 그야말로 이 태양을 품에 안고 태어난 분이거든.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봐도 정말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에 그 갈등이 좀 있었다는 그 이유는 군에서는 그냥 몽양을 양평 군의 한 인물로 뭐 이제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몽양은 그렇게 한 군의 매일 인물이 아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자. 이제 그런 입장 차이에서 약간의 이제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잘 해소됐습니다. 예, 해소돼서 그런 그 아픈 기간이라고 아까 좀 갈등 기간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2년 반 동안에 좀 정체됐던 걸 오히려 뛰어넘어서
우리 군하고도 관계가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대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동균 그 군수님 께서 이렇게 적극 또 후원을 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뭐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적인 거는 군에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네. 기념관이라는 그리고 몽양 선생의 의미라는 거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몽양 선생과 관련한 유물을 공개 모집을 하셨어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결국에 그 기념관은 어디나 그 개인의 기념관 경우에 이제 그분이 생전에 쓰시던 그런 유물 유품들을 그걸 이제 수합하는 게 너무 이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기다 또 마침 또 군에서도 이런 유물 구입비를 얼마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고 뭐 한 1억 정도 해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군 차원에서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좀 그 유물들을 이렇게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요번에 그 1차 그걸 한번 그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1차적인 원사료라고 할까 원자료라고 할까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사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봐지는 것들을 이제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아직 이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보통 몽양 선생과 관련한 유물들은 대부분 유족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기념관도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죠. 예. 공개 모집을 했을 때 유족 외에 다른 분들 갖고 있는 유물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몽양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입었던 그 혈이라든지 또 장례식 때 사용했던 만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귀한 유품으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 사정으로 여기도 좀 공간이 부족하고 뭐 이래서 지금 이게 좀 다른 곳에 보관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그 소유하고 계신 분들과 잘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제 그것도 구입을 하도록 뭐 또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뭐 그걸 뭐라 그러나요? 헌납을 한다고 할까? 뭐 이제 이런 것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80년대 이후에부터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돼서 지금 이제 그래도 한 3, 40년이 돼 가니까 연구자들도 많이 이제 젊은 학자들도 많이 생기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그런 독립운동가라든지 또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된 연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고 뭐 그 중에서 저희 이제 몽양 기념관 경우에도 몽양에 대한 자료가 사실 이분의 그 행동 반경이 뭐 국내만 머문 게 아니었고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이게 상당히 이렇게 폭넓게 활동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관한 자료도 이제 이게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몽양 관련 자료들을 좀 수합하는 사업을 이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몽양과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우리 몽양 기념관에 오면 몽양 기념관에 수합해 놓은 그런 그 몽양 관련 뭐 아카이브스 같은 걸 이제 하나 만들면은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연구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건 당장은 안 되죠. 네. 그것도 예산도 따라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독립운동가 한 사람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독립운동사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몽양을 연구한다고 그러지만 몽양 개인의 뭐 출생에서 그 돌아가신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활동했던 지역과 아울러 함께 활동했던 분들을 같이 다뤄야 되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목량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들을 함께 조망하는 이제 그런 인구가 될 겁니다. 예. 자료도 그렇게 되고. 사실 뭐 100년 만에 어찌 보면 100년이 돼서야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얘기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기념관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도 의미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곳이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면 목량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정치인으로만 이제 이해를 해요. 지금 이제 나이들이 한 70대 후반, 80대 된 분들, 요새 젊은 사람은 거의 다 모르고. 네. 그런데 사실 목량은 굉장히 여러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은 원래 참 좋은 집안이었지만은,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전도사로 한 6, 7년 활동한 분이 있고, 또 평양 신학교도 다녔고, 중국의 그 금능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신학을 하려고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의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것은 이 목량 선생이 체육인입니다. 이제 올해가 마침 우리나라 이 체육의 날 생긴 지가 100주년이 되는 이제 그런 기념비적인 해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목량 선생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평가도 물론 하지만은 이런 체육인으로서의 목량의 그런 모습, 또 종교인으로서의 모습, 또 언론인으로서 이번 이제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을 오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유명한 성기정 형사의 일장기를 이제 제일 먼저 지운,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사실 조선중앙일보에서 여운형 선생이 제일 먼저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 그러니까 이제 체육인으로, 언론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목량의 평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념관 10년을 맞아서 이제서야 네.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